원장님은 개원하시고 언제가 가장 생각이 많으셨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본 18분의 원장님 중에서 10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원하고 2, 3년 차쯤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말 너무 공감 갔어요. 실제로 마케팅 문의 오는 원장님 비율도 보면 5대5입니다. 뭐 개원 막 하려는 원장님이 50% 정도 되시지만 생각보다 개원하고 2, 3년 차 이쯤 되는 원장님의 비율도 50% 정도거든요. 심지어 아예 개원하고 10년 이상 된 원장님이 문의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고요. 몇 년 차건 사실 이 고민의 시작은 4가지 중 하나입니다. 상권, 설비, 브랜딩, 운영 시스템. 개원 전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차렸죠. 근데 막상 현실은 더 삐까뻔쩍한 병원이 계속 생겨서 불안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안 요소는 뭐 진료 과목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예 진료 과목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건강검진 수액 쪽으로 주기적으로 매출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제만 오픈한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부터 장비수로 밀어붙이면은 솔직히 신경 쓰이잖아요. 치과도 뭐 제조사마다는 다르지만 최소 3년에서 평균 5년마다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거든요. 괜히 이런 것들 보면 내 거랑 비교하게 되죠. 피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놈의 기기는 그렇게 계속 리뉴얼을 하는지 새로운 기기로 밀어붙이는 공장형 병원하고 단가도 안 맞아요. 계속 수요라도 있으면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사기라도 하는데 솔직히 이미 사놓은 기기 중에서도 쓰는 기기만 쓰고 노는 장비 가끔 보면 사실 저도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과도 결국 백내장이나 시력교정, 검진 뭐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 장비빨이니까 새로 생기는 병원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병원 업종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개원할 때는 잘 모르시다가 한 2년차 되면은 딱 와닿으시더래요. 이때 오프라인 상권보다는 온라인 상권도 봐야겠다는 원장님이 절 찾아오시곤 합니다. 솔직히 진짜 고객은 장비 때문에 안 떠나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나를 몰라주니까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당연하지만 이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병원이 오래될수록 더 커집니다. 상권 바꿀 수 없죠? 설비 또 돈 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차 원장님조차도 여전히 같이 제가 고민해 주시길 바래서 오시기도 합니다. 어제도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최근에 알레르기 때문에 내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디를 갈 때 맨날 똑같은 곳 안 가고 안 되는데 아니면 이제 막 생긴 곳, 오래된 곳 이런 곳들 다 가보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 여기는 지금 이 시간이면은 몇 명 정도 있겠다 이런 거를 혼자서 맞춰보기 게임을 합니다. 또 안 되는 곳들은 어떤 게 문제고 이런 거 혼자 생각해보죠. 저는 이런 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과 갈 때 인근 내과 찾아봤더니 올해 4월인가? 개원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지금이면 몇 명 정도 있겠다 이런 거를 추측했죠. 그리고 가봤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제가 최근에 알레르기 때문에 간 내과 3곳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오후 4시쯤인가 방문했는데요. 솔직히 4시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추측했거든요. 근데도 수액방 침대가 한 10개? 이 정도 있었는데도 다 차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도 한 3분 정도 됐어요. 어제 가서 제가 잘 됐다는 것 말고도 제가 지난주에 간 곳 중에서도 올해 개원하고 똑같이 1인 원장님이 하는 그리고 건강검진 시설도 진짜 완전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긴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갈 때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이런 게 좀 보이는데요. 영상 뒷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 SNS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핵심은 노출과 설득의 방향을 조절하고 양을 맞추는 거예요. 방금 제가 갔던 잘 된다는 내과는요. 여기서 진짜 이 방향을 잘 맞추셨더라고요. 2년 정도 되면 이 병원은 뭐를 잘해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만들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잘 못 잡은 원장님들이 후회하시는 것도 봤어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봉지기 시절 자주 하던 수술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수술이 있어도요. 이 수술이 좀 고가면 메인으로 잡기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통 미끼 상품으로 저렴한 진료를 하나 잡는데 이게 오히려 전체 매출을 올리기 어렵게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성형외과는 이런 고민이 나은 편이에요. 시간 대비 매출은 비급여 항목으로 돌리기 어려운 진료과 원장님들은 진짜 더 심하거든요. 운영 시스템도 개원한 원장님의 고민거리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나 치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이런 원장님들은 항상 직원 관리 이거 정말 많이 언급하세요. 이건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 개원 2년차 치과 의사분이 작성한 글이에요.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서 댓글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답에 직원 문제라고 답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치과는 고객들이 의사인 원장님보다
가는 치위생사와 더 오랜 시간 보내고요. 피부과도 마찬가지죠. 뭐 레이저 치료하고 그 뒤로는 거의 관리는 조무사분들이 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여기도 물리치료사의 서비스가 매출에 워낙 영향을 주다 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상 더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방법은 원장님도 원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일 뿐이죠. 바로 마케팅입니다. 직원 관리와 마케팅?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관련이 있어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호텔 가서 첫 로비에 웃으면서 이렇게 응대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5성급 말고는 없습니다. 병원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직원분들 중에서 진짜 웃으면서 일하는 곳들 딱 3곳 봤어요.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웃는 거 말고 진짜 고객한테 웃으면서 응대하는 그런 곳이요. 당연히 3곳 다 굉장히 잘 되고 있었죠. 실력은 뭐 물론이고요. 그중 한 곳이 재활의학과였는데요. 도수 치료 받으면서 한 물리치료사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라서 제가 은근슬쩍 물어봤는데요. 자기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저 진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직원분도 그래야 되는. 그때 제가 잘 되는 곳 가서 봤을 때 저는 예상 매출을 짐작해보거든요. 근데 모두 다 원장님 한 분당 약 2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물리치료사 분한테 뭐가 만족스러웠냐 라고 하니까 딱 2가지를 뽑으시더라고요. 바로 급여, 환경 이 2가지였습니다. 도수 치료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사실 인센 잘 쳐주는 게 중요한데요. 퍼센트를 다른 곳보다도 잘 쳐주시고 심지어 다른 데보다 단가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일한대요. 근데 제가 봐도 여기 도수 치료가 좀 비쌌거든요. 보통 10만원 초반대인데 여기는 10만원 중후반대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하나 더 말하는 게 환경이었는데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진상 고객 비율이 훨씬 적대요. 이전에 다녔던 병원은 단가가 낮아서 뭐 마사지보다 이게 낫지 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도수 치료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이거 이렇게 해달라 뭐 해달라 막 이렇게 해서 좀 황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원장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단가를 올렸지만 그래도 고객이 옵니다. 근데 단가가 세니까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릴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좋은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재방문도 될 거고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만약 이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님은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노출과 설득의 방향을 맞추고 양을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순서를 다시 볼게요. 단가를 올린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요, 숨겨진 과정이 있습니다. 2가지예요. 뭐냐면 노출을 늘린다, 설득의 비율을 높인다, 이거요. 제 영상을 몇 개 보신 분이라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하셨을 텐데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내 병원이 잘 되려면 많은 사람을 봐야겠죠? 그게 바로 노출을 늘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병원을 아는 모든 고객이 내 병원을 실제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설득이란 개념이에요. 내 병원을 아는 고객 중에서 몇 프로가 내 병원을 실제 방문할 거냐?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재구매인데요. 내 병원에 왔던 고객이 다시 방문을 하거나 혹은 소개시켜줄 만큼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출, 설득, 재구매, 영어로 EPR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은 여기서 노출을 늘린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크몽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마케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1위 블로그, 2위 네이버 플레이스, 3위 네이버 파워링크, 4위 유튜브, 5위 인스타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진료 과목별로 순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다 다를 거예요. 오늘은 이미 다룬 1위 블로그를 제외하고 2위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퍼포먼스 광고, 그리고 요즘 많이 한다는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고점적인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심지어 강남 공장형 병원에서도 한다는 DB 마케팅의 실체도 알려드려 볼게요. 모든 방법은 실제로 따라해보실 수 있도록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라서요. 지금부터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위 블로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 영상 끝에 블로그 방법 영상 붙여놓을 거니까요. 그 영상 추가로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진료 과목별, 규모별 제가 알려드린 전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바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건 바로 병의원 마케팅 좌표평면입니다. X축은 병원 규모고요. Y축은 고객 방문 주기예요.
X축부터 볼게요. 병원 규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마다 규모는 다 다르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병원 규모가 큰 겁니다. 1인 원장님을 운영하신다면 X축 왼쪽에 있겠죠? 근데 최소 10명 이상의 공장형 병원이다. 그럼 X축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만약 1인 원장님이 잘해서 봉직이 두세 분 정도 같이 하는 5인 미만의 병원이라면 0점 정도에 있겠네요. 참고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마케팅 방법은 최대 5인 미만의 원장님들이 운영한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단독 개원이 75.5%로 가장 많고, 여기서 잘 되면 2-3년 안에 페이닥터 두세 분 정도 같이 해서 최대 5인 미만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딱 이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엔 Y축을 봐보겠습니다. 고객 방문 주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고객 방문 주기가 더 긴 겁니다. 그럼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고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고객 방문 주기는요, 진료 과목별로 또 과목 안에서도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과라고 해볼게요. 고객 방문 주기가 빠르면 일주일, 느리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럼 Y축의 좀 아래쪽에 있겠네요. 반면에 필러나 보톡스를 메인 시술로 가져가는 곳들은 좀 더 방문 주기가 길겠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맞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개월에 한 번이니까 Y축에서 위쪽에 있을 겁니다. 물론 10회건 이렇게 한 번에 결제한다는 점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마케팅에서는 결국 한 달에 몇 명의 고객을 데리고 와야 하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는 좀 별개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치료만, 미용만 이렇게 하시는 곳들은 없겠죠. 대부분은 병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럼 대략 Y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게 감이 오실 겁니다. 말씀드린 내용을요, 한 좌표 평면에 그리자면 이래요.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고객 방문 주기가 길수록 필요한 고객 수는 어떻죠? 더 많아질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떤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거예요. 고객 방문 주기가 길수록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지역 사람에게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고객 방문 주기가 짧거나 아무리 지역 단위라도 병원 규모가 크면 더 많은 고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 방문 주기도 짧은데 병원 규모도 크면 이건 진짜 그냥 다 해야죠. 그냥 싹 다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들이 이런 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가장 기본은 지역 단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당근마켓, 네이버 플레이스, 이거죠. 가장 쉬운 것부터 가시죠. 바로 오프라인 광고 전략은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강사 출신이라서 이런 거 굉장히 설명 잘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광고를 오래 본다면 몇 초 정도 볼까요? 5초가 안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유튜브 광고예요. 만약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도 광고를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때 처음 5초는 스킵할 수가 없는 광고입니다. 이건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억지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인데요. 느끼시겠지만 버스 광고나 마트 광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위해 기다란 5초만큼도 절대 보질 않아요. 버스가 아무리 천천히 지나가도요, 사실 고개 돌리는 순간 생각하면 길어봤자 3초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많이 해요. 개원할 때 혹은 규모 확장할 때입니다. 왜냐면 딱 원하는 지역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프라인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바로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한계가 명확한 거죠. 바로 설득이 잘 안 돼요.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아니 매출에서 중요한 건 많이 알려지는 거. 이것보다도 사실 알려지는 것 중에서 몇 명한테 문의가 오냐, 또 그 중에서 몇 명이 결제하냐, 또 결제했는데 그 객단가가 얼마냐,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광고에서는 여기까지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이런 병원이 있구나, 끝이에요. 왜냐면 설득이 되려면 사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런 거를 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광고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재 개그다. 아재 개그가 잘 먹혀요. 막 이런 거 있죠. 52치과 연락처 5272-5273. 여기에 근데 만약 저라면 52 사진 같은 것도 농담이고요. 개인적으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오프라인 광고는 그냥 이름만 적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최소한 어떨 때 와야 된다거나 중점 진료가 뭐라던가, 이걸 가능한 기억 남기 쉽게
쉽게 적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적혀 있으면 이름이 진짜 특이하지 않는 이상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라고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병원 이름 그리고 중점 진료, 아 여기에 집중이구나, 이것만 알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 광고 전략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설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간단히가 핵심이다. 두 번째, 그렇다고 이름만 알리면 안 된다. 하나는 더 알려야 된다. 그게 뭐라고 했죠? 중점 진료. 세 번째, 이걸 활용하는 법으로는 아재 개그가 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이치과 전화번호가 봐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도 결국 하냐 마냐보다는 어떤 전략으로 하냐, 어떤 문구를 적을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버스 광고는 해당 지역마다 매체사가 있는데 이 매체사들이 이런 광고를 너무 대충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아예 기획하는 걸 다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대행하는 곳 버스 광고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매체사에서 만든 거라고 보여주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아, 매출은 신경을 안 쓰고 일단 그냥 만드는구나. 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 하실 분들은 이거 컨텐츠 꼭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신 원장님은 진짜 좀 심각하세요. 이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고객이 더 많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뭐든지도 다 해야 됩니다. 티맵, 카카오, 구글맵 이런 것까지요. 자,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는 사람들이 언제 보냐? 두 가지 경우에서 봅니다. 첫 번째, 근처 병원을 찾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이미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찾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라인 상권에서의 간판이죠. 요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곳을 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내과 갈 때 검색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잘 보이는 거, 그리고 가고 싶은 느낌을 주게 하는 거. 근데 가끔 플레이스 전문으로 한다는데도 보이는 거, 잘 보이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가고 싶은 느낌을 주게 하는 거에는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장사 안 해보면 솔직히 진짜 중요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드린 거예요. 왜냐? 이걸 신경 써야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내과 가기 전에 여기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플레이스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놨길래 잘 됐다는 거를 눈치챌 수 있었냐? 바로 그거를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잘 보이는 것, 이 파트입니다. 이제 막 등록을 했거나 혹은 있더라도 관리를 안 하신 원장님들은 지역명 플러스 진료 과목을 쳤을 때 첫 페이지에 안 나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광고 2개 그리고 아래에 5개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첫 페이지예요. 이게 PC로 보면 6개까지 보이긴 하는데요. 모바일 검색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최대 5위까지 나오지 않으면 광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고를 안 하면 사실상 1페이지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플레이스 광고는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전광판 광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간판이 안 보이니까 인근 지역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해서 더 나를 알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플레이스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최소 2주에서 평균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바로바로 안 하셨다면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광고 심의를 받으려면 어차피 플레이스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가고 싶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만약 지금 1페이지인데도 플레이스로 문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만 해도 문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의를 받으시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될 거고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도. 이걸 똑바로 안 해놓으면 가고 싶다가도 안 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홈페이지랑 유튜브랑 다른 데서 다 보고 여기 너무 좋아, 나 가보고 싶어 했는데 막상 검색해보니까 리뷰가 없고, 그럼 솔직히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여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싶어요.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실제로 제가 플레이스를 해보니까요, 이 플레이스와 노쇼와 일부 연관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관리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놔야 이 노쇼도 해결이 되고 정말 잘 보이게 되고 심지어 가고 싶은 느낌까지 드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은 말하자면 길지만 최소한만이라도 해주세요. 4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예약, 소개, 리뷰.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방금 제가 반포 내과 했을 때 보였던 병원인데요. 눌러봤습니다. 사진은 병원명 위에 보이는 여기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가장 기본으로 원장님 얼굴 사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시설 사진 혹은 이벤트 이미지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여기서 핵심은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내 병원을 처음 알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벤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병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데 갑자기 이벤트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설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병원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사진을 넣어야 문의를 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진료하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상담 사진 이런 게 좋겠죠. 아니면 최소한 이분처럼 프로필 사진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약이에요. 진짜 예약 기능은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플레이스는 결국 지역명 플러스 진료 과목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나오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 병원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 기준에 예약이 있습니다. 물론 예약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약을 쓰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예약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활성도를 확인하기 가장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은 가능한 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여기 예약을 누르면 아래에 소개글 작성하는 곳이 나와요. 이 소개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분은 마케팅을 좀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소개란이에요. 소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하기 밑에도 있지만 홈에서 정보 더보기를 누르면 소개글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여기 소개글도 진짜 대충 쓰거나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꼭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소개글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일단은 정성스럽게 어떤 진료가 메인인지 그리고 이력은 어떤 이력이 있으신지 이거는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리뷰예요. 사실 리뷰는 중요하지만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리뷰를 일부러 마지막에 설명했는데요. 이제 웬만한 원장님들 다 리뷰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요, 손님이 리뷰를 작성하는 건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상 이 리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는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글까지도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병원이 이 정도까지 신경 쓰는 곳이다, 관리가 되는 곳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답글이 있냐 없냐의 여부는 그 정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야 예약을 하고 싶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1시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좌표 평면에서의 3, 4분면에 있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방문 주기가 짧고 1인 원장님이 운영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해야 되죠. 지금까지 뭐뭐 배웠죠? 지난 편에서 홈페이지, 블로그 이거 했고요. 이번 편에서는 오프라인 광고, 네이버 지도까지 알려드렸어요. 보통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당근마켓과 퍼포먼스 광고까지 하는데요. 이거 마저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은 네이버 지도랑 비슷해요. 지역 사람한테 알린다, 세팅을 잘해서 문의율을 높인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방문 주기가 짧은 진료 과목은 당근 광고 잘하잖아요? 그럼 문의율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진짜 아직 노다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솔직히 이것까지 신경 잘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필살기로 몇 번 했는데 이거 알려지면 이번엔 퍼포먼스 광고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광고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 보기 전에 보신 이런 광고들을 말하는 거고요. 인스타에서는 릴스 보다가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런 광고들 있죠? 이런 거예요. 피드에도 있고요. 또 구글에도 있죠? 어떤 단어를 치면 나오는 이런 광고요. 또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여기 파워링크라고 하고 나오는 곳이요. 당근마켓도 있습니다. 요렇게요. 각 회사마다 사실 이거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데요. 이렇게 돈을 내고 내 영상이나 사이트나 이런 걸로 보내주는 이런 광고를 퍼포먼스 광고라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곳들의 지표인데요. 동영상 광고를 했어요. 이 영상 광고를 했더니 64,000원 금액을 썼을 때 37명이 예약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예약하는 데까지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한 명당 1,752원이 든 거죠. 이런 식으로 구글이나 유튜브, 네이버도 모두 내가 원하는 예산으로 광고를 돌려서 더 많이 알리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2가지인데 각각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객 한 명당 비용. 두 번째, 심의입니다. 고객 한 명당 예약하게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가 결국 광고 비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또 광고 소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소재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소재란 광고 영상이나 광고 이미지 같은 걸 말해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요.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고객 설득되는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걸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예약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니까요. 근데 종종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광고를 돌리는 것에만 치중을 하고 소재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거죠. 대행사 중에서는 아예 이 소재는 안 만들고 그냥 광고를 집행해주는,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나 네이버에 세팅해주는 것만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만들면 안 되고요. 진짜 효율을 비교해 가면서 매일 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소재가 효율이 안 나오면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이걸 잘 모르시는 원장님은 그냥 맡겨놓고 효율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아서 해주는 곳은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있긴 하네. 만약 소재를 안 만들어주고 그냥 광고 세팅하고 효율 봐주는 것만 해도 광고비에 보통 10에서 15% 정도 대행료를 받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광고를 300만 원어치 돌린다. 그럼 실제로 원장님이 내야 되는 돈은
300만 원은 뭐 구글이나 메타 네이버에 내는 거고 30만 원에서 뭐 한 40만 원 정도는 대행사에 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집행하는 비용만이에요. 규모에 따라 돈을 더 쓰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재만 잘 만들면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 퍼포먼스 광고를 하실 거라면 진짜 이 소재가 예약이 들어올지를 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케팅 처음 할 때 제 업체를 그냥 다른 대행사한테 맡긴 적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황당했었어요. 아니 당연히 어떤 영상이냐 어떤 이미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뭐 엄청 대충 만들고 일단 광고비를 막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없긴 하겠지만 꼭 이거는 원장님들이 직접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효율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효율이라는 건 뭔 말일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곳 중에 한 명 예약 받는데 1762원 들었다는 곳이 있었어요.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이거 효율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3, 2, 1 그건 모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 고객이 예약하고 나서 노쇼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실제로 방문 후에 객단가가 얼마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니까요. 객단가가 만약 낮다 그럼 자칫하다가는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객단가가 높다 그럼 효율에 따라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효율 하면서 효율을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광고에서 효율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의예요. 병원은 이런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는 의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특히나 성형외과는 거의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재 만드는데 제약이 많아요. 또 비용도 심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광고비 들어가죠. 대행료 들어가죠. 심의 비용 들어가죠. 심지어 소재를 제작하는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 광고는 모든 원장님한테 추천하진 않아요. 내가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 채널 운영한 지 좀 돼서 채널이나 계정을 들어가서 봤을 때 뭔가 볼만한 게 있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진짜 대형 병원이라서 무조건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역 단위 3, 4분면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이 퍼포먼스 광고는 우선순위 마케팅은 아니에요. 차라리 유튜브나 인스타 채널을 먼저 키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좋아지려면 이 계정 자체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예약과 효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광고를 돌리면 이렇게 위에 해당 계정명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고를 본다고 해도 이 광고만 보고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정에 들어가서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고 혹은 어떤 사진들을 보고 괜찮아. 그랬을 때 실제 예약까지 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 그냥 광고 돌리는 것보다는 채널을 키워주는 게 좋죠. 이건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 부분을 설명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진짜 나는 지역 기반이지만 이 퍼포먼스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당근마켓 요 정도만 하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좀 더 하겠다? 그럼 네이버 파워링크까지가 낫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병원의 지역 업종 마케팅과 퍼포먼스 광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최근 병원 마케팅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2025년 있잖아요? 병원 마케팅이 종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방금도 그렇고 심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최근 이 병원 광고 심의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 마케팅을 블로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다 찍어놨더니 그 후로 난리가 났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칫하면 이제 병원 마케팅 비용이 최소 몇 배 올라가거나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 오늘 유튜브랑 인스타그램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 이 심의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돼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병원 원장님 중에서 마케팅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무료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